하이젠 R&M 최신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 보고서의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,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신호들만 쏙쏙 뽑아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순서는요. 먼저 3분기 실적 성적표부터 열어보고요. 다음으로 회사의 재무 체력, 현금은 잘 돌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겁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은 뭔지, 또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, 마지막으로 미래 전략까지 한 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, 가장 궁금해하실 최근 실적부터 바로 보시죠. 과연 하이젠 R&M의 2025년 3분기 성적표 어떻게 나왔을까요?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2025년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누적 매출이 약 507억 원이에요. 근데 작년, 재작년 연간 매출이 750억 원을 훌쩍 넘었단 말이죠.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실적은 좀 주춤할 수 있겠다,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. 특히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범용모터 사업, 바로 이 부분이 좀 부진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매출의 거의 80%, 그러니까 회사 수익의 대부분이 이 전통적인 범용 모터 사업에 쏠려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기존의 주력 사업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로봇이나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달렸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기초 체력,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어떨까요? 현금은 잘 돌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보입니다. 보세요.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빚이 240억에서 122억으로 확 줄었죠. 대신 장기 빚을 늘렸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겁니다.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릴 여유를 확보했다.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현금 흐름표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마이너스 44억 원. 이게 뭐냐면 9개월 동안 이 회사가 사업을 해서 실제로 번 돈보다 쓴 돈이 44억 원이나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. 장부상 이익이 알맞은 실제로는 현금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중요한 적신호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야말로 회사가 진짜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. 투자자라면 정말 눈여겨봐야 할 숫자죠.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이 23.09%라는 숫자는 회사의 전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하긴 해도 회사 전체가 빚더미에 앉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재무 숫자를 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하이젠 R&M만이 가진 진짜 무기, 이 회사의 경쟁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하이젠 R&M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도 쓸 수 있는 특수 서버 모터나 아주 힘이 센 고출력 서버 모터 같은 것들이요. 이건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진 시장이라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기술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. 보시는 것처럼 서버, 로봇, 모빌리티 각 분야별로 전문 개발팀을 딱 갖추고 R&D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미래의 진심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. 물론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. 투자라는 건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. 이 회사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리스크는 한마디로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첫째, 매출이 너무 한쪽에, 그러니까 경쟁 심한 범용 모터 시장에 쏠려 있다는 거. 둘째,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바로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셋째, 시장에는 이미 효성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.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리스크들을 알고 있는 하이젠 R&M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?
회사가 내놓은 성장 전략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죠.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. 투 트랙입니다. 비 더 베스트, 최고가 되자는 전략으로 기존에 잘하던 프리미엄 모터 시장은 확실히 지키고, 동시에 비 더 퍼스트, 최초가 되자는 전략으로 로봇이나 항공우주 같은 새로운 시장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죠. 굉장히 똑똑한 전략입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차트가 보여줍니다. 매출의 거의 5%를 꾸준히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잖아요. 이건 새로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실탄을 계속 채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. 2027년에 정부가 더 효율 높은 모터만 쓰도록 법을 바꾸거든요. 이게 바로 IE4 기준인데 준비 안 된 회사들은 타격이 크겠지만 이걸 미리 준비해온 하이젠 R&M한테는 시장 점유율을 한 번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투자자 관점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주력 사업은 좀 주춤하니까 신사업이 잘 크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. 둘째, 재무 구조는 좋아졌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점은 계속 주시해야 한다. 셋째,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강점과 특정 시장에 쏠려 있다는 리스크, 이 둘의 균형을 잘 따져봐야 한다. 이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과연 하이젠 R&M은 이 독보적인 틈새 기술을 무기로 다가오는 로봇 시대의 숨은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? 회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겠죠.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